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도 올해 들어서 가장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가장 안 좋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 과연 그래도 좀 괜찮은 증시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어제 또 전격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어제 BNK 투자증권의 김성노 센터장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 하나증권 글로벌 분석팀장 이재만 팀장 그리고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의 설문조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먼저 국내 증시의 약세 배경에 대해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성노 센터장은 시장 수급 주체가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아줬고요. 김영렬 센터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지금 내리는 것이다. 국가별 증시 차별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재만 투자분석팀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중국 문제도 짚어줬고요. 박소연 이사 역시 대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대내적인 리스크 그리고 역시나 중국 문제 꼽아줬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1월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변수를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홍콩 ELS 만기 리스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희가 또 봐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신흥국 시장 약세가 개선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 기조가 과연 변화할 것인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으로서는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재만 팀장 역시 1월과 3월에 열리는 FOMC 회의를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국내에서는 반도체 이익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평가였고요. 박소연 이사는 미국의 경기 지표를 봐야 한다.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시각. 역시나 3월 FOMC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도 마지막으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선진국가 그래도 키 맞추기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전략이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이 지금 고평가 영역이다. 상반기에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비교적 보수적인 의견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낙폭 과대했다. 단기 낙폭 과대주가 유망하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2월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되 낙폭 과대주 비중 확대를 고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낙폭이 더 심할 때 좀 저가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나정환 투자전략팀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증시 앞서서 본 것처럼 상당한 조정을 받았는데 수급 이탈이 지금 꽤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현 선물 동반 순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급 이탈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수급 이탈의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후퇴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 한국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에 앞서가지고 미 연준 위원들의 좀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금 성급한 금리 인하를 경계하는 발언이었고 이에 따라서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한 12bp 정도 오르면서 달러 지수도 103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른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어제 1340원을 상향 돌파해서 1345원까지 올랐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 다시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수급 흐름 자체는 일단 1월 말 2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저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이 조기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여전히 조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볼 때는 그 CME 페드 와치상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라는 것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CME 페드 와치상에서는 연내 6회 인하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연준에서 발표한 그 점도표에서 나타난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그 금리 인하 폭 그리고 연준에서 보고 있는 금리 인하 폭 이게 어느 정도가 맞춰지기 전까지는 좀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평가인데 이 조정 이후에도 사실 앞서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일각의 의견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적 부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향후 증시의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실적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도 뭐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이 아직 완전히 발표되지 않았는데, 발표한 기업의 실적을 봐보면은, 예상치를 좀 하회해서 쇼크를 기록한 기업이 좀 다수 있었죠. 삼성전자가 대표적이겠고,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 4분기 실적이 좀 쇼크를 기록을 하면은 그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4년도 연간 실적도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실적이 조금 많이 기대감이 높았던 그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다시 눈위를 낮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 충분히 조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좀 주가가 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 전략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 시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야 할지 어떤 업종을 그렇다면 좀 담아야 할지 궁금한데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현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기보다는 좀 당분간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업종 중에서 그나마 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 사실 하락한 요인이 조기금리나 기대감 후퇴 요것도 있었지만 중국 관련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2018년 무역 전쟁 때처럼 한국의 수출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부각된 게 어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동안은 중국과 관련된 그런 기업의 노출도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 관련이 없는 그런 업종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업종으로는 대표적으로는 헬스케어 업종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업종으로는 해외 수주 관련된 업종, 뭐 방산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국과의 관련성이 좀 낮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게 좀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나정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